여러분, 유튜브에 올려진 바다 코끼리 학대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1분 46초짜리인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무대에 오른 바다 코끼리를 한 조련사가 자신이 들고 있던 파리채로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 조르고 흔들고 바다 코끼리의 수염을 붙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바다 코끼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울부짖는 것밖에 없죠. 예.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고요. 결국 어제 이 동물원 측에서는 그 조련사를 해고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동물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직접 이 동물원 찾아가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받아낸 분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 전경옥 대표 연결을 해보죠.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의 바다 코끼리 학대 영상, 이거 누가 찍어 올린 건가요? 그건 이제 한 방송국과 동물보호단체가 잠입해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예.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전경옥 대표가 이거 참을 수 없다 해서 직접 동물원에 가보신 거예요? 예. 예. 그 문제 관련자들도 만나보셨어요? 예, 그렇죠. 왜 그랬다 그럽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하진 않고요. 제가 만난 건 이제 원장님,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님 이렇게 만났고. 예. 제가 이제 그 바다코끼리 살고 있는 곳이랑, 그다음에 조련하는 거, 그다음에 그 공연하는 거 예전부터 다 봤었는데요. 예. 그 바다코끼리 몸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한 500에서 1,700kg 그런 정도 되는 큰 몸집인데, 예. 그 바다코끼리 2마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한 5평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돌면서 헤엄만 치고 살아요. 500kg에서 1,700kg까지 나가는 그 2마리가? 네네. 5평에서? 보면 이제 동네 목욕탕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2마리를 하루에 2번씩 이제 생태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묘기 같은 걸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제어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는 그 조련사가 자신의 어떤 그 화풀이를 동물에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스트레스 푸는 느낌이요? 그렇죠. 예. 말 못하는 동물한테? 네네. 예. 그래, 이게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물원이라는데, 저는 이름 처음 듣거든요. 어떤 곳이죠? 이제 그 테마동물원이라고 해서 일반 체험동물원 이제 표방하고 나온 이제 개인이 설립한 이제 동물원이죠. 개인이 하는 동물원. 체험이라고 하는 게 말로는 체험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동물을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실상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야생동물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우려가 존재하는 곳이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 동물원 이름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냥 말을 하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시는데, 주주동물원이라는 곳이죠. 이번 학대가 처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 2022년에 이미 우탄이라고 하는 쇼 동물이 있었는데, 이 쇼 동물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게 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는데, 이 우탄이가 3년 정도 사람들 앞에서 자전거 타고 사진 찍고 이런 쇼를 하다가 어느 날 쇼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육사를 공격하고 이제 쇼를 못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3년간 이 우탄이가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갇혀 살았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이. 3평에 계속 혼자서? 예, 혼자서. 그래서 이제 이 우탄이가 몸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사육사 6명이 달라붙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어를 못해서 결국에는 우탄이 손에 있는 인대를 끊었다라는 그 내부 고발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그 쇼하는 걸 이제 거부하게 된 게 원인인데, 쇼하는 걸 거부하게 된 건 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쇼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100% 고등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야 그걸 따라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도 그렇지만 고등동물일수록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 조련을 따라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무료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연습을 거부한다거나 뭔가 복잡한 정신작용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일정 시간에 공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제어가 안 되면
조련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감정적인 조절이 힘들어요. 그때 학대가 벌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거 동물쇼는 구조적으로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동물원들을 쭉 둘러보셨을 텐데 이런 식의 학대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대라는 정의 자체가 그 사람이 동물에게 가하는 어떤 불필요한 모든 고통들이 전부 다 이제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 동물원 자체는 구조적으로 동물원에 동물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실상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구조죠, 사실은. 좁은 곳에 많은 야생동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코끼리 같은 경우에 조련할 때도 그렇고 조련하지 않은 코끼리 같은 경우도 이 발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코끼리가요? 예, 그래서 발을 매일매일 이제 봐줘야 되는데 이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조련사들이 사실상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엔카스라고 하는 뾰족한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로 발 찌르는 걸 직접 봤거든요. 일종의 낫 같은 걸로. 그렇죠. 뾰족한 낫으로 발을 찌르면서 조련을 한다. 발 사이를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뭐 사례들도 봤고 그다음 동물원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살이 없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비상날개를 전부 잘라줘요. 날지 못하게. 잠시만요. 날지 못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날지 못하는 이렇게 그 나무나 이 사이에 새들이 앉아 있는 걸 보거든요. 분명히 새인데 날지 못하고 앉아 있는 새.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데 창살이 없으니까 이제 새들은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못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상날개를 잘라요. 그런 동물원도. 그거는 이제 어쨌든 조류에 가지고 있는 생태를 완전히 파괴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있습니까? 다른 동물원에서? 그다음에 뭐 물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쇼에 많이 이용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기 충격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조련할 때 이제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사실 굶기거든요. 굶겨요? 예. 물개를 말 들을 때까지? 물론 죽으면 쇼를 못 시키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계속 밥을 굶긴다거나 이렇게. 근데 우리 물개 공연 가면은 뭐 하나 하면 잘했다고 생선 같은 거 주고 굉장히 잘 먹이던데? 그건 이제 관객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조련하는 과정에서는 굶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10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북극곰이요? 그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몸에 녹조 같은 게 끼죠. 직접적으로 북극곰을 때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동물원의 사례 뭐 이거 하다 보면은 지금 방송 끝나도록 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딜레마예요. 동물원 얘기할 때마다.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동물원 필요는 한데 그럼 어떻게 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 일종의 동물권도 지키면서 동물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법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동물보호 교육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둘러본 동물원은 좋은 동물보호 교육이라기보다 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고통을 받거나 좀 철창 안에 무료하게 갇혀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아이들의 이게 보여주는 지금 동물보호 교육인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은 동물이 굉장히 저열해. 이런 존재야 이런 인식을 하게끔 되죠. 실제로 그런 연구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동물 생명 존중 교육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는 동물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어제 그러자도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더라고요. 가혹한 조련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까지 하는 전시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 환경의 개선을 줘야 된다 이런 건데 뭐 통과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 전경옥 대표로부터 동물원들의 실태, 일부 동물원의 실태 전해들었습니다.